네, 올해 학력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이 미달 사태를 맞았죠. 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지방 소멸 사태를 맞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갈수록 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인구가 곧 경쟁력인 상황. 우리 지역에서는 이곳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복지회 김인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복지회 본부장 김인호입니다. 네, 본부장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심각성을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더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에도 가족보건위원 병원이 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 첫 접종을 저희 협회에서 병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급감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틀리게 아이 수가 좀 적게 오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현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북이야말로 이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지역의 인구 현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라북도 인구가 이제 3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79만 7천여 명인데요. 18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생아 수가 2015년도에 1만 4천여 명이었는데 2020년대에는 이제 8,300여 명 정도니까 아무래도 6년 동안 이제 급감됐고요. 그리고 17개 시도에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최하위입니다. 또한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주와 익산, 군산시를 제외한 지방의 인구 소멸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태로 돼 있고요. 아무래도 또한 이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유입은 24만 9천 명이었는데 나가는 인구 수는 25만 8천 명으로 해가지고 한 8천 명 정도가 급감했고요. 특히 젊은 층, 20대, 30대가 젊은 층들이 10,000명 정도가 매년 나가고 있는 걸로 좀 돼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이 여러 배경이 있을 텐데요. 본부장님은 왜 그렇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저출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뭐 경제적 측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선 그렇다면 먼저 젊은 층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가 작년에 이제 30대의 그 남녀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결혼과 출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성의 경우는 한 76.%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의 경우는 결혼은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60.2% 결혼을 안 하겠다고 적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가구 형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1인 가구, 독립가구죠. 결혼을 한 상태에서 독립가구 부부에서 떠나서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나가겠냐 했을 때 남성의 경우는 60% 이상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의 경우는 독립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국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있고요. 이 이유는 결국은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결혼 후에 육아라든가 가사 부분이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출산에 대한 선호도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들 10명 중에 3명이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저희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는 2.12명, 2명을 좀 낳겠다고 이상적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자녀를 명확히 실질적으로 낳았을 때는 몇 명이냐 했을 때는 1.48명. 그래서 1.5명도 안 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이상은 아이를 좀 두면서 나오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친구들과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엇보다 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또 큰 원인 중에 하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 안정적이게 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 고용적 일자리가 상충했는데 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도 줄어들고 소득이 적다든가 그리고 아이를 낳아더라도 경제적 부담,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적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 문화적 요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성에게 가사 육아라든가 뭐 남성의 육아 참여보다는 여성들이 좀 편중돼서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두 가지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이라든가 출산 부분을 좀 포기하는, 기피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부장적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서 이 집안일 반반할 거면 왜 결혼했냐 이러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뭐 또 데이트 때부터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고 또 사내 커플로 만나서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 반반 결혼은 쉬운 거였지만 이 반반 결혼 생활은 참 힘든 거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네, 좀 봤는데요. 저도 느끼는 게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저희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처럼 결국 옛날엔 대가족 이렇게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녀 뭐 결혼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출산도 보시면 또 얼마 전에 사유리에 비혼 출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이 가치관이 결국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이 가치관을 좀 우리들이 인식을 해서 좀 그에 맞는 대책이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또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정부의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제 출산율 제고, 쉽게 해서 수치에 개량한 출산율에 많이 맞추다 보니 했는데 이제는 삶의 질 향상에 맞춰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보면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직접적인 보육비 지원이나 출산비 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임신과 출산 이전에 쉽게 해서 젊은 층이, 청년층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각각의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서 맞춘 플랜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게 청년 세대죠.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층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좀 구석별로 좀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췄는 플랜을 짜서 대책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국은 젊은 층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결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세대 특히 이 요새 청년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고용 문제가 제일 우선 먼저 해결이 된다 하면 그 고용 문제 안에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과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 세대 아니셨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독박 육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혼자 여성 쪽에 맞추는 게 아닌 거를 좀 아셔야 직장이나 사회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결혼과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회 창립도 어느덧 올해로 60년이 됐다고요. 네, 협회 벌써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60주년이 됐는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벌써 명칭을 3번을 바꿨습니다. 대한가족계 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3번으로 바뀌었는데요. 협회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발맞춰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그리고 교육 홍보를 좀 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13개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전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대한가족계 협회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폭발한 시기라 인구 억제 정책을 많이 좀 했는데요. 적정 인구수 유지와 그리고 출산율 제고 그리고 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였고요. 그때 1960년대 아무래도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표어가 있었고 70년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90년대는 그 당시엔 남아선호 세상이 굉장히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슬로건으로 홍보를 하였고요. 90년대 후반에는 인구정책이 신인구정책이 좀 바뀌면서 인구 자질 향상에 좀 정보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바뀌면서 저희 협회도 신생아 대상 이상 선천성 검사라든가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그리고 모유수유 홍보 사업, 그리고 인공임신 중절 예방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는 학계 출산율이 굉장히 1.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은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이 많이 시도됐는데요. 협회도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때 인구보건복지협회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희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고요. 그때 시행한 아기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난임 부분 지원 그리고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사이트 그리고 임산부 배려 캠페인 공공 모유시설, 착유시설 설치 지원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고용 안정 불안이라든가 주거,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들이 아직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협회는 결국은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통해서 직장 내나 가정 내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하고 아이를 키우는 걸 사회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같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슬로건만 봐도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은 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이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네, 협회는 아무래도 전북지회나 13개지와 다 똑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협회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아까 개개인 대상별 맞춤형 생활 플랜을 좀 짜서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13개, 13개 시도에서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공통적으로는 전국 각 지역에는 각계각층, 뭐 교육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 사면단체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가 구성돼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또 한 가지 인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전 아이나 군인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상 또 대학생 대상 인구 교육을 다양한 인구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홍보 쪽으로는 저희가 임산부 배려 캠페인, 뭐 수도권에 보시면 지하철 내 임산부 좌석이라든가 그리고 그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백인 아빠도 운영, 다양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지에도 지금 가족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처음 태어나면 예방접종부터 해서 다양한 영유아 검진, 학생 검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도 가족보건위원회 의사선생님 3분이 계셔서 오시면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 의료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백인 아빠단, 이게 저도 이제 전북 백인의 아빠단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그동안 또 많은 아빠들이 또 참여를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백인 아빠든 한마디로 초보 아빠의 초보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가 서투른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를 교육시키는 건데요. 아빠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육아를 하려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아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부터 처음 실시를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3년째인데 전북에 있는 백인 아빠들이 구성돼서 요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빠와 아이에게 미션을 줍니다. 간단하게 놀이라든가 정서적 공감을 일주일 내에 주면 그 미션을 수행한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올려주면 그에 대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잘하신 분들은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와 아빠의 그 모임 구성을 이렇게 정서감을 이제 확대시키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남성의 육아 참여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요즘은? 예, 남성의 육아 참여를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여성의 고용률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성의 고용률은 아이가 어릴수록 그 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가사와 육아에 결국은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고용률이 보면 20대는 굉장히 높고 30대는 단절되다가 40대는 다시 재체 올라갑니다. 40대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좀 비전문성에 좀 종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엄마들이,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직장에서 그 출산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낳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남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역할을 중요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가사는 현재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아까 플랜처럼 그런 그 슬로건처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성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이 출산 육아 부분 해결 안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도 이 남성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혹시 본부장님은 네. 또 육아 참여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또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베이비 부모 2세대고요. 제 아이는 이제 Z세대로 볼 수 있는 새내기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결혼했을 때도 5일제 근무보다는 6일제 근무였고 네. 아무래도 야근이라든가 회식 문에 밥 먹듯이 많이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에 많이 편중돼 있었고 다만 아이를 낳았을 때 가사 쪽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좀 제가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밥솥먹이 교육을 해서 부모님께 배운 교육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 근데 그때 육아 부분은 굉장히 좀 사실 점수가 좀 형편없다고 제가 자신이 평가를 해봅니다.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 아이 대화할지를 그때 아마 정서적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보려 하는데도 또 시간상에 또 안 맞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지금 부모가 자녀와 저와의 대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변북에 있는 백인 아빠들 꾸준히 열심히 좀 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으실 때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내에서도 이제 이 남성의 육아휴직률 이런 걸로 좀 어떻게 아쉬움을 좀 달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안에서 육아휴직률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아무래도 여성은 그래도 97.4% 사용을 거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남성은 현재 29.4% 사용을 하고 있고 좀 적은 부분인데요. 여성 휴직자는 저희 2007년도에 처음 1호가 나왔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도에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늦은 거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남성 휴직자 비율이 21%인데 높긴 한데 네. 그래도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아직까지도 지금 눈치를 보기나 그리고 갔다 와서의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직장 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출산휴가를 아빠한테 유급으로 한 10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 제도를 통해서 100일 동안 그 아이와 엄마의 좀 케어를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시간근로제가 좀 제도가 많이 뒷받침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이 직장 문화,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제도적 받침이 아무리 있더라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실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북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 그대로 전북 지역에 있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만들기 위한 운동본부인데요. 네. 2009년도에 이제 지자체, 전라북도 그리고 교육계, 시민단체, 의료계 그리고 저 협회, 다양한 여성계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해서 올해는 특이한 사업 중에 가족사랑 인식 개선 사업 중에 취약전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인형극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형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 벌써 아직 제작하고 있는 중 와중에도 벌써 이 인형극을 시청하겠다는 그 어린이집들이 다 매진이 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임산부 관련된 자석 배려버스 임산부 자석을 자석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다니는 임산부 버스에 임산부 배려 자석버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 아마 임산부는 초기 임산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만삭은 누구나 다 티가 나지만 초기 임산부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TV나 스판 영상을 통해서 아까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대학생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육아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이를 낳기만 해서 끝이 아니다. 올바른 육아를 위해서는 이제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또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을까요? 네, 협회는 이제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를 좀 13개 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북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임기 여성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0세부터 3세까지의 대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교육과 의료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30 건강 클래스
건강한 몸 만들기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디 클래스입니다. 영유아 아빠 간의 그 베이비 마사지라든가 매직놀이, 미술놀이를 통해 가지고 정서를 좀 서로 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임산부 클래스, 임산부 대상으로 모유수유 교육이라든가 임신 전 교육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부의 클래스인데요. 이 부부의 클래스는 부부간의 대화법, 그리고 부부간의 자녀 교육,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러려면 남성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정서적으로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애가 함께 같이 모이는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와 엄마가 같이 함께하는 부모 코칭 클래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육아와 관련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좀 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들 대상으로 육아 힐링 클래스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자조 모임입니다. 그냥 나가서 야외 체험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팬데믹이 좀 끝나면 우리 저 협회에서 많이 좀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또 되게 관심이 간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모임, 이런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하는 건데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는 20대 젊은 청년층 Z세대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2세대 자녀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 저도 저희 아이들가 지금 Z세대라고 보는데, 이 아이들의 성격을 보면 디지털 문화에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겁내지 않고 다양하게 진행하는 아이들이고, 가치관도 뚜렷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미래 세대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역인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커나가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나가서의 그 나라의 사회 문화를 이루고 주를 이루는 친구들인데요. 결국 지금 우리 친구들, 이 대학생 친구들에게 인구 이슈에 따른 현재 우리의 다양한 가족 형태라든가 사회 문제, 인식, 캠페인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좀 해보면서 해결도 해보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전국 69개 대학에 1,9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라북도는 4개 대학에 88명이 좀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우선적 중요한 거는 취업이나 진로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내고 그 지역 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해보는 그러한 모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의 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구의 날이 제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7천여 명인데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5,182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28번째입니다. 근데 7월 10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도에 세계 인구가 50억 명으로 이제 폭발하면서 이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수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날짜를 12년도에 인구날을 정하고, 그에 관련된 인구날 포상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상을 해서 모임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협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올해 좀 저희는 7월 10일 날 토요일 날 전주 동물원에서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부스를 좀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복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신생아 속삭이 체험, 그리고 주제 가족 관련된 룰렛 게임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게임들을 좀 해서 가족들이 참여해서 이제 촬영 기념이라든가 진행을 좀 하게 하고요. 온라인 쪽으로는 SNS에서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맘카페인 전북 맘맘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저희 관련 함께하는 육아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남아주시면 저희가 100명 번호를 좀 추첨해서 다양한 상품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많이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이제 전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하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구보호복지협회는 그 지역사회의 그 임시출산 육아 관련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인구보호복지협회는 전라북도와 저희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특히 아빠들, 남성들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고, 직장 내에서의 가정 내에서의 남성 육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 선배들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라북도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구 감소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투어 기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